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코 카사로사 감독이 만든 루카 리뷰를 하려고 해요. 영화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영화를 보신 후에 이 리뷰를 들어주세요. 이 영화는 이탈리아에서 온 동화 같은 2D 애니메이션이랍니다. 엘리코 카사로사 감독 자신이요. 이탈리아 남부 제노바 출신의 스토리보드 작가 출신이에요. 영화 시네마 천국처럼 아주 따뜻하고 가볍고 청량한 이탈리아 남부 해변에 소풍을 나온 듯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주인공 루카는 바다 괴물인데요. 목소리는 영화 원더의 아역배우 제이콥 트렘블리가 맡았고요. 푸르스름한 피부에 머리칼이 해초같이 엉클어져 있고요. 하반신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습니다. 루카의 바다 괴물은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들이 상상한 고지도에 그려진 바다 괴물 이미지와 일본의 오래된 뱀 그림과 용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고 해요.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에 나오는 괴물이 신비롭고 기괴한 압도감이 있다면 루카의 바다 괴물은 귀엽고 친근합니다. 괴물은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타자성, 소외되고 억압되고 다르거나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카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루카의 가족들, 즉 바다 괴물 가족들은요, 거꾸로 인간을 육쥐 괴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쩌면 서로가 괴물인 세상, 이 인식이 아주 재미있죠. 바다와 육지라는 두 세계는 이 애니메이션 초반부에는요, 어찌 보면 서로가 단절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루카는 바다 목동처럼 낮에 물고기들을 데리고 나가서 지키는 일을 도맡아 해요. 매일매일이 똑같아 지루해하는데요. 그에게 호기심을 주는 것은 가끔씩 이 물 위에서 떨어지는 인간의 물건들이죠. 무트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부모의 경고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지만 알 수 없는 물건들의 용도를 상상하면서 루카는 수면 밖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합니다. 이 점은 디즈니의 또 다른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와 거의 비슷한 설정인데요. 루카를 바다의 목동, 인어 왕자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는 어느 날 배에서 떨어진 추궁기를 주우려다가요. 또 다른 바다 괴물인 알베르토를 만나게 됩니다. 루카는 알베르토를 뒤쫓다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루카의 가장 창의적인 설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요, 루카는 바다 괴물이지만 육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설정은 제가 보기엔 매우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루카는 처음에는 물 밖, 이 한 겹의 물을 뚫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해요. 우리가 물리적 경계, 즉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심리적인 경계, 즉 우리의 정체성이나 내면도 다르게 된다는 하나의 은유로 보여집니다. 루카는 알베르토와 점차 친구가 됩니다. 알베르토는 아버지와 헤어져 바닷가의 외딴 무너진 성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두 사람을 육지로 이끄는 매개물이 바로 베스파란 모토 바이크인데요. 날렵하고 귀여운 베스파. 두 소녀는 보자마자 광고 포스터 속 베스파와 사랑에 빠집니다. 루카는 육지가 생소해서 베스파를 떠올리면서 이 베스파를 타고 물 위를 달리는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물에서만 있었으니까요. 카사로사 감독은 베스파는 탈출이고 자유이며 우정이다. 루카와 알베르토에게는 새로운 탐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걷기도 어려웠던 루카는 알베르토와 힘을 모아 심지어 상상 속의 베스파를 본뜬 물건을 뚝딱뚝딱 돌과 폐철판으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루카 최대의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철과 폐품으로 만든 가짜 베스파를 타고 하늘로 도약하는 씬에서 루카는 급경사를 확인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죠. 그런데 루카에게 알베르토는 이렇게 말하죠. 네 문제점을 알았어. 네 머릿속엔 브루노가 있어. 루카는 되묻죠. 브루노? 그게 뭔데? 나도 몰라. 근데 그냥 따라해. 닥쳐, 브루노. 닥쳐, 브루노. 더 크게. 닥쳐, 브루노.
닥쳐 브루노! 아직도 걔 목소리가 들려? 아니, 네 목소리만 들려. 저는요, 루카의 모든 정신과 힘은, 루카를 볼 가치는 이 대사 한마디로 압축된다고 보여집니다. 실렌지오 브루노. 조용히 해 브루노. 물밖에 한 겹, 그러나 그 굉장한 두려움을 뚫어버리는 마법의 주문. 실렌지오 브루노, 닥쳐보다는 조용히 해 라는 의미 같아요. 조용히 해 브루노, 이 말은 그 브루노가 이탈리아에서 그 영수야 정도 되는 이름이래요. 되게 흔하대요. 미국으로 보면 스미스 씨? 그 흔한 이름을 빗대요. 감독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만의 베스파를 가지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실렌지오 브루노라고. 두 소녀는 마을에 가면 진짜 베스파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리비에라 해변의 어촌 마을에 나가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햇볕 찬란한 이탈리아 문화의 향기가 화면 가득 펼쳐지는데요. 첫 장면부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오페라 자니스키키의 아리아입니다. 오미오 밤비노 까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라는 그 아리아가 아주 낭창하게 흘러나오고요. 이 맑은 햇살, 맑은 공기, 젤라또를 먹을 수 있는 좁은 길까지 이탈리아 남부 해변의 아름다움을 리비에라 해변이죠. 그대로 재현하죠. 핸드폰이 없는 향수 어린 정감 넘치는 이탈리아 남부 바닷가로의 자그마한 여행이 바로 이 루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물밖에 어촌 마을에 가보니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두 번째 재미는 마치 바다에서 무트로 진화한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따라가는 듯 두 소년의 행보를 뒤따라가 보는 것이죠. 걷는 것도 신기하고 젤라또, 햇빛, 공기, 자전거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스파를 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영화 전체에서 악당 역할을 하고 있는 에꼴이라는 또 다른 소년입니다. 돈이란 개념이 없던 소년들은 돈이 있어야 베스파를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때 이들 앞에 나타난 소녀가 바로 팔없는 어부 마시모의 딸 줄리아죠. 뭔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산타 모zzarella 라고 탄식하는 줄리아. 줄리아는 여자지만 마을에서 열리는 포르토 로쏘컵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열망하는 소녀인데요. 수영, 자전거 타기, 파스타 먹기 세 가지로 이루어진 이 마을만의 철인 3종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르토로쏘컵 경기에서 이기면 상금을 탈 수 있다는 말에 두 소녀는 줄리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자전거 타기 연습에 매진하기로 하죠. 한편 루카의 가족은 루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무추로 나와서 루카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좌충우돌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인간이 된 루카가 누구인지 알아볼 길이 없죠. 그래서 만나는 아이마다 연못에 빠뜨려도 보고 물풍선 쏟고 물총에 난리도 아닌 루카 찾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부모님은 루카가 계속 물 밖에서 모험을 이렇게 감행한다면 삼촌인 우고, 이 심해에서 사는 심해어입니다. 심해어 삼촌에게 맡길 작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 밖으로 나와보니 심해어 삼촌이 떡하니 영화 포스터 속 괴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소한 재미와 상상력이 루카만의 사랑스러운 디테일한 매력이죠. 기존 인어공주가 왕자와의 사랑에 매달릴 때 루카는 실제로 루카가 무트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깨알같은 창의력, 또 상상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루카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물이 닿으면 이렇게 괴물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스릴감 넘치는 부가적인 장치도 또 소소한 재미에 한 몫을 합니다. 루카는 줄리아와 마을에 정착하면서 점차 이 세상 그리고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다 밑에서 우주로 그 세계가 확대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의 기존 인식을 그대로 세상에 대입해서 물고기가 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바다가 하늘이고요. 그래서 별이 물고기인 이 천체를 막 날아다니다가 또 토성 위를 이렇게 달리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픽사만의 창의력으로 눈을 떼기 힘든 위트 넘치는 상상력 만점의 장면들을 만들어내지요. 한편 그러나 두 소년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막시모, 어부 막시모의 고양이가 가장 먼저 이 두 소년의 정체를 알게 되고요. 생선을 그때마다 받아먹고 조용해집니다. 한편 알베르토와 루카는 어부 막시모와 고기잡이도 하는데요. 고기가 어디 많은지 아는 알베르토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막시모는 고기를 잡을 때마다 만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베스파를 타고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 알베르토와 점차 이 학문에 대한 호기심에 들떠서 책을 소중히 여기는 루카 사이에는 자그마한 균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줄리아에게 알베르토의 정체가 발각되자 루카가 도리어 바다괴물이라고 알베르토를 지목해서 알베르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줄리아는 두 소년의 정체를 알게 되지만 입을 다물게 되죠. 그리고 대망의 포르토 로소컵 대회날 마을 청소년들이 모두 모여 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소년들을 응원하고 소녀들을 응원합니다. 루카는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커다란 철로 된 잠수복을 입고 대회에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다가 앞불싸 비가 오고 맙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정체를 들킬 위기에 놓인 루카. 그러나 알베르토가 우산을 들고 루카에게 뛰어 달려듭니다. 그러다 그만 마을 사람 모두에게 그 정체가 발각되고 말지요. 루카는 이런 알베르토를 보고 기꺼이 자신도 비를 맞고 바다 괴물임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커밍아웃하는 것이죠. 그러나 루카의 부모님이 나서고 막시모 역시 자신이 아끼는 두 소년이 바다 괴물이라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알고 보니 동네 노인 중에서도 바다 괴물이 이미 있습니다. 정말 이 여러 가지가 성소수자에 관한 그 은유인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성소수자라고 부모님도 응원을 하고 이미 오래된 성소수자들도 커밍아웃을 하고 이렇게 읽혀지는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루카는 당당히 대회에서 우승하고요. 알베르토는 베스파를 팔아서 루카가 제노바의 학교에 갈 열차 티켓을 구입하죠. 막시모의 곁에 남기로 한 알베르토. 열차에서 울먹이는 루카를 보고 알베르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녀가 날 받아줘 라고 말하며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브루노 조용히 해 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거야. 저는 이 장면에서 왠지 가슴 벅찬 눈물이 이렇게 가슴 저 밑바닥에서 올라왔는데요.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는요, 루카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스케치가 나오고요. 영화가 끝난 후 간단한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보너스 영상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영화를 지켜봐 주세요. 코로나로 전 세계 여행이 꽉 막혀버린 지금 저는 루카를 보면서 사실 너무너무 힐링이 되었답니다. 마지막 스토리텔링이 조금 아쉬워요. 다소 평이하거든요. 하지만 음악, 이미지, 캐릭터 모두가 작은 소품처럼 제 마음 안에 살며시 담겨진 것 같습니다. 알베르토는 루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은 다 물 밖에 있어. 걷기, 햇볕, 공기. 그리고 루카는 생각하고 걸으니까 잘 안 된다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걷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걷습니다. 네, 이 세상의 절벽에서 중녀가 날 받아줘라고 뛰어내릴 때, 두려움이 너무 앞서 내리막길에서 주춤할 때, 부드럽게 생각을 멈춘 채 애니메이션 루카에 몸을 맡기려고 합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서 이탈리아 해변에서 마치 카푸치노 커피 한 잔을 마시듯 루카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제 자신에게 말하려고요. 실렌지오 브루노. 그 순간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햇볕 한 점이 제 영혼의 물기와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요. 살며시 바람과 함께 모든 근심을 가져가 버릴 것 같습니다.